이전에 프론티어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란 설정을 가진 인물들이 디지털월드에서 모험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편은 애니 프론티어 속에 등장한 저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프론티어 전체적인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오파니몬의 메시지로부터 디지털월드에 오게 된 여러 아이들. 하지만 오파니몬과 세라피몬이 소유한 스피릿의 개수는 총 5개이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5명이라는 제한이 걸리게 되죠. 또한 스피릿들은 각각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스피릿별로 사용하기 적합한 아이들로 선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파니몬은 디지털월드로 넘어온 수많은 아이들 중 불, 빛, 얼음, 천둥, 바람의 스피릿의 힘을 계승하기에 적합한 앞으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5명의 선택받은 아이들을 선별하게 되고,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전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요. 이리하여 대부분의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오파니몬의 안내에 따라 트레일몬을 타고 다시 인간 세계에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 중에서 이의 뜻을 거부하고 디지털월드에 남겠다고 선택을 한 4명의 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었죠. 처음 보는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 모험한다는 것은 물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되는 상황이겠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저 세계에서 고작 초등학생들이 돌아다니기에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험한 세계로 볼 수 있었는데요. 예시로 성격이 나쁜 것으로 유명한 유년기 디지몬인 퍼그몬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리를 끌어모아 스피릿이 없었던 가라미와 도영이를 몰아붙여 상당히 심하게 그리고 손쉽게 괴롭히는 초반부 장면이 있었죠. 이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유년기 디지몬들로도 초등학생 아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자칫 성격이 나쁜 디지몬들에게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파니몬이 인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부른 이유가 당시 디지털월드가 캐로비몬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인 만큼 언제 어디서 캐로비몬 부하들이 느닷없이 나타나 주변 지역을 파괴시키고 위험에 휘말릴지 모르는 부분이었죠. 이로 인해 오파니몬은 엔젤몬을 보내 저 선택받지 못한 4명의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시켰으며, 아이들은 엔젤몬의 보호 아래 새로운 세계인 디지털월드를 안전하게 돌아다니며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엔젤몬은 혼자서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런 위험한 세계에 아이들이 돌아다니게 할 수 없었고, 애초에 이 아이들은 디지털월드에 여행해야 될 명분조차 없었기 때문에 엔젤몬은 아이들에게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설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디지털월드에 남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로는 원래 세계에 돌아가면 다시 학교,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강력한 엔젤몬이 항상 든든하게 지켜줬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 디지털월드는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재미있는 세계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디지털월드는 선택받은 아이들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천천히 구해내고 있는 동시에,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엔젤몬과 함께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디지몬들을 많이 만나면서 새롭고 이색적인 모험을 하고 있었고, 이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한자리에 만나게 되는데요.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현재 세계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며 위기에 빠져있고 자신들의 입장이나 스피릿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젤몬같이 멋지고 강해 보이는 디지몬이 주변에 없어 보이는 선택받은 아이들을 보며 이곳은 위험하니 너희는 어서 빨리 돌아가라고 비웃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힘들게 캐로비몬을 쓰러뜨리고 로얄 나이츠와 한창 대립 중이던 선택받은 아이들은 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대는 아이들의 반응에 기가 차서 말을 아꼈으며, 아이들은 그냥 자리를 피하고 오파니몬의 사정을 알고 있던 엔젤몬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죠. 이때 선택받은 아이 중 진가람은 유독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선택받지 못한 아이 중 저 두 아이들이 과거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타기도 싫었던 트레일몬의 기차에 강제로 탑승시켰던 아이들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가라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유가 은연중에 나왔는데, 가라미의 겁이 많고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의존하고 응석부리려는 태도가 그들에게는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혔던 것이었죠. 이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가라미가 그 태도로 여기까지 왔을 것이 뻔하다며 어서 빨리 친구들을 설득하고 돌아가라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가라미는 전설의 10투사임을 계승받아 여러 일을 겪게 되면서 이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서려는 어엿한 선택받은 투사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후에 위기에 빠진
빠진 저 안경잡이를 직접 나서서 구해주고 나중에는 선택받은 아이들도 나서서 투사로 진화해 저들을 구해주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디지털월드에 필요한 인물들이 누구이고 이곳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으며, 특히 이전과 다르게 용기있고 멋지게 성장한 가라미의 모습에 저 두 아이들은 가라미를 인정하고 고마움과 사과를 건네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후 프론티어 주인공들의 7년 후의 후일담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회장으로 출마해서 이지메를 없애려는 가라미의 의지에 저 두 아이들도 선뜻 나서서 동참하려는 등 이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나머지 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근황은 선택받은 아이들과의 접점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근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했을 텐데요. 혹시 저 4명의 아이들도 어둠의 투사 유니처럼 투사로 선택되어 나중에 합류하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 두 아이들은 가라미의 성장을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등장이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굳이 분량이 없었던 저 나머지 아이들까지 등장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죠. 주인공 무리들이 각각 6개의 속성을 가진 스피릿들을 계승했던 만큼 남은 스피릿들은 흙, 나무, 물, 강철의 스피릿, 딱 마침 저 아이들의 머릿수와 맞게 총 4개의 속성의 스피릿들이 남게 되었는데요. 성비 구성도 딱 마침 물의 스피릿만 여성형으로 진화했던 만큼 그 비율이 일치하는 재미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저 아이들이 남은 스피릿들 중에서 누가 어떤 스피릿과 가장 잘 어울릴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옷의 색깔로 단순하게 구분해보는 방법인데요. 가라미를 괴롭혔던 아이 중 리더로 보였던 저 아이의 옷색은 전체적으로 브라운의 색감을 가진 알볼몬을 연상케 하며 안경잡이는 보라색 갑주를 입은 그로트몬과 비슷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 여자아이의 옷색은 딱 마침 시원한 푸른 색감을 가진 라나몬을 연상케 하며 마지막 저 더벅머리의 남자아이는 초록 색감을 가진 머큐레몬과 일치하죠. 주인공 무리들도 어둠의 투사 유니를 제외하면 진화는 투사의 색감과 어느 정도 비슷한 옷들을 갖춰 입은 만큼 저 4명의 아이들의 옷 색감도 우연히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4개체의 인간형 투사들과 비슷한 상황이죠. 하지만 옷 색감으로 남은 스피릿과 연결지어보니 물의 투사 말고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은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최대한 어울리는 것끼리 다시 연결지어볼까 합니다. 먼저 흑의 투사인 경우 저 리더로 보이는 아이와 어울릴 것으로 보였는데요. 저 아이는 가라미를 괴롭혔던 부분에서 상대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는 태도를 보여줬었지만 나중에서는 가라미를 인정하고 먼저 손을 건네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죠. 실제로 흑의 투사 그로트몬의 공식도감 설정 부분을 살펴보면 상대를 깔보면서 덤벼드는 경향이 있으며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지만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면 순순히 따르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흑의 투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다음으로 이 안경잡이는 강철의 투사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안경잡이의 원작 이름은 테페이, 일본에서 쓰이는 한자인 칸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름에 쇠, 철이 들어가는 것이 강철의 투사를 연상케 하죠. 테페이의 고집하는 성질도 딱 마침 머큐레몬의 공식 설정에도 언급되는 부분이며 머큐레몬의 지능적이고 전략을 펼쳐 주인공들을 몰아넣을 뻔하기도 했던 만큼 주로 애니송 안경캐 특성을 고려해 테페이도 지능적인 면모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형으로 진화하는 물의 투사는 저 소녀가 아니면 이 아이가 대신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무의 투사는 저 아이로 매치하면 되겠는데요.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 다시 공부해야 되니 귀찮다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그래서 그런지 무언가 조용하면서도 얼빵할 것만 같은 느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나무의 투사인 알볼몬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마침 알볼몬도 공식도감 속에 소개된 설정을 보면 과묵한 편이다 보니 평소엔 동료로부터 목각인형의 방해물로 취급되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디지몬이라고 하죠. 이렇게 각각 짧게나마 보인 성격별로 어울리는 투사끼리 매치해보니 무언가 정말 그럴싸한 라인업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4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무언가 남은 사투사들과 어울리는 부분도 확인하면서 혹시나 초기 기획과 다르게 제작 예산이 줄어든 등의 이유로 저 4명의 아이들의 분량까지 줄어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만약 이벤트성으로 저 아이들도 투사로 활약하는 이야기가 공개된다면 그거대로도 무척 흥미로웠을 것 같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